1858년 청나라의 문이 전쟁의 압력 때문에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때 미국과 프랑스가 맺었던 텐진 조약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아주 직설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조약을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동등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제2차 아편전쟁이라는 포화송에서 군사력을 등에 업고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그대로 종이에 박힌 결과물이었던 거죠.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어떤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경부터 보고요. 미국이랑 프랑스가 각각 뭘 얻어냈는지, 그리고 이 조약들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배경이 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조약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전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미국이 기존 조약을 좀 바꾸자고 했는데 청나라가 거절한 것에부터 출발해요. 바로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켰죠.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었던 미국은 이걸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때다 싶었던 겁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 바로 앞인 텐진까지 쳐들어가니까 미국은 이 군사적 압박을 기회 삼아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엄연한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싸움 당사자들보다 먼저 조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전략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미국 공사 윌리엄 리드는 다른 서양 국가들이랑 같이 청나라를 압박하면서도 슬쩍 중재자인 척 나선 거죠. 다급해진 청나라가 제발 중재 좀 해달라고 하니까 리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가장 먼저 미국의 유리한 조약에 사인을 받아내버립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중재의 대가로 정확히 무엇을 챙겼을까요? 조약의 핵심 조항들을 한번 뜯어보면서 그 실속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 공사가 매년 수도인 베이징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가 베이징에 상주 대표를 두면 미국도 자동으로 그 권리를 얻게 됐어요. 변방에서나 만나주던 청나라가 이제 서양 외교관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해야만 하는, 이건 정말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상업적, 군사적 이익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차오조우나 타이완 같은 새로운 항구가 열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군함이 중국의 모든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해안을 순찰할 권리까지 얻었다는 겁니다. 돈 벌 길은 더 넓어지고 그걸 지킬 힘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종교와 법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를 보호한다는 조항과 함께 바로 이 치외 법권이 명시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땅에서 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미국 영사가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사법 주권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조항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만능 치트키가 바로 이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내주면 그 혜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미국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프랑스를 볼까요? 중재를 내세웠던 미국과는 달리 직접 피를 흘린 프랑스의 요구는 당연히 훨씬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선교사가 살해당한 걸 전쟁 명분으로 삼았는데요. 프랑스 대표는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협상을 다 끝내놓고도 일부러 영국이 먼저 조약에 서명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도장을 찍어요. 왜냐? 영국이 힘들게 얻어낸 모든 권리를 최애국 대우 조항 하나로 전부 흡수하기 위한 계산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전쟁 당사국으로서 프랑스는 미국 말고 추가로 어떤 이권을 챙겼을까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항구는 2개가 아니라 6개를 추가로 열게 했고요. 금지되어 있던 내륙 여행까지 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대가로 배상금까지 챙겼어요. 특히 선교사 관련 조항은 단순 보호를 넘어서서 아예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할 권리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이 조항들의 핵심은 바로 내륙 접근권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은 해안가 항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권 하나만 있으면 그때까지 금단의 땅이었던 중국 내륙을
프랑스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쟁 비용과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은 200만 냥이라는 정말 막대한 배상금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튠진에서 군사적 위협 아래 체결된 이 문서들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조약들은 서구 열강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한 문서입니다. 이걸로 외교, 무역, 종교, 사법에 이르는 서구의 모든 특권이 중국의 주권 위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하게 된 셈이죠. 이 조약들이 과연 중국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질서를 앞으로 어떻게 재편해 나갔을까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